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입원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가운데 16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긴장입니다. 중국이 아닌 태국을 다녀온 40대 여성입니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화장실, 특히 공중 화장실 사용도 신경이 쓰입니다. 주의할 점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방 눈도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환자 15명의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이 가운데 입원 환자는 의학적으로 이미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입원 환자가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대와 경희대가 개강을 각각 2주와 1주씩 미룬 가운데 대학별로 입학식과 졸업식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체류 여부를 사실상 외국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입니다. 주 149편이던 제주 중국 직항 노선은 다음 달 말까지 28편으로 줄어듭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425명으로 또 급증했습니다. 하루 동안 후베이성에서만 64명이 숨져서 일일 사망자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체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춘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현재 중부 지역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파는 주말쯤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생기면서 확진 환자가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네, 16번 환자는 특히 태국 여행을 다녀왔고 귀국 뒤에 15일 동안이나 일상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 환자들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이 환자 태국 여행 다녀오고 나서 오랜 시간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번 환자는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동료 5명과 함께 태국 여행을 한 뒤 지난달 19일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이 생겨 이틀 뒤인 27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직후 전남대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받았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시 21세기 병원을 찾아 통원 치료를 했지만 증세가 악화해 어제 전남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 폐질환을 앓았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자녀 등 가족 4명은 자가 격리 중인데 현재까지 증상은 없습니다. 16번 환자는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가운데 가장 긴 15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들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은 선별 진료소가 없는 병원이어서 의료진과 입원 환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는 이는 129명이고 15명 환자의 접촉자는 1,3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환자, 48살 중국인 남성이 가장 많은 666명을 접촉해 자신의 부인인 14번 환자를 감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환자의 경우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이 건강 상태가 많이 양호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환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료원 측은 이번 환자가 의학적으로 이미 완치됐고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자는 실시간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한 PCR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 환자에게는 HIV, 즉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됐습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한 만큼 완쾌 환자에 대한 퇴원 기준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55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24일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인천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입국장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머물렀던 사람은 아예 입국이 금지되고 또 중국을 거쳐온 사람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돼야만 국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중국발 항공편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부터 중국발 항공편의 전용 입국장으로 지정된 제2 여객터미널의 입국장 출구 A 앞에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항공편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승객들은 검역과 입국 심사 절차를 이곳 게이트 안쪽에서만 받게 됩니다. 오후 들어 이곳과 전용 입국장인 2곳 설치된 제1터미널에 중국발 항공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나 후베이성에 체류해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오늘 하루 1만여 명이 항공기 87편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2개 노선을 운항하는 김포공항에서도 같은 검역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오늘 전용 입국장 운영 등 특별 절차는 홍콩이나 마카오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들은 아예 입국이 제한되는 거죠? 네, 오늘부터 최근 2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모든 외국인은 출발지 탑승권 발권 단계와 국내 입국 단계에서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당분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출입국 심사관의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베이성 체류 여부를 사실상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지만 정부는 허위 응답이 확인되면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와 향후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들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다고요? 네, 중국을 거쳐온 모든 내외 국민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연락처가 실제로 입국장에서 닿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회선 84대가 입국장 내에 별도로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입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은 이 절차가 대체로 지켜지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로는 그거 전화번호 현장에서 걸으면 받은 후 그 허락증 받은 후 나갈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분리를 하더라고요. 전화기도 없던데요. 내가 누수에 듣기에는 한 30여 대 갖다 놓고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못 봤어요. 앞서 정부는 추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추적이 어려운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입국 제한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미 감염병의 발원지인 우한시는 봉쇄됐고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 단계까지 올리겠다거나 관광 목적의 중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중국 주재공관의 비자 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추가적인 입국 금지 조처는 신종 코로나 확산 양상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나힌입니다. 네, 또 제주에서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오늘부터 일시 중단됐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해서 제주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제주공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사증 입국 제도 오늘부터 일시 중단됐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됐는데요. 이곳 제주공항에는 첫날부터 변화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입국장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자 없이 여권만 갖고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늘부터 일시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관광객으로 북적북적하던 국제선 출국과 입국장은 한산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중국 상하이에서 온 항공편에는 승객이 겨우 4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들은 이 3중의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제주 중국 직항 노선도 주 149편에 달하던 항공편이 다음 달 말까지 28편으로 줄어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와 중국 정부의 국내외 단체 관광 금지 영향 때문인데요. 향후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항공편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 여파로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올해 전체 중국인 관광객이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주를 다녀간 뒤에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관광객이 감기약 등을 추가로 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청이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제주에 있을 때 약국이 보일 때마다 감기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 딸과 통화해서 우한에 있는 친척들이 제주에 가면 다량의 약품과 마스크 구매를 부탁해 샀다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가이드와 약사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 모녀가 제주 체류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이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관련해 11명을 자가 격리하고 능동 감시 3명은 집중 관찰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4박 5일간 머문 뒤 귀국했다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을 앞둔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다음 달 16일로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고 졸업식과 입학식 등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800여 명에 이르는 경희대학교 역시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강을 일주일 뒤인 9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 이외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개강 연기를 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대로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을 앞두고 대학마다 신종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독 작업을 하는 곳은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내부를 모두 비우고 복도에서 침실까지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먼저 다 일차적으로 소독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 일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행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만 700명이 넘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 2명을 자체 격리 중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600여 명에겐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발열 체크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0%가 넘는 숫자로 우리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유학생들이 대거 중국에서 재입국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 각 대학은 이미 입국한 유학생을 자체 격리하고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겐 입국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부는 학사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고민만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각 대학은 자체 대응책을 만들어 운영하면서도
정부가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용 방역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료진이 쓰는 N95 마스크를 현재 170만 개 정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시도에서 요청한 수요만큼 할당을 했고 추가 요청이 오면 즉각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하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가격리하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또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최종적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일단 직장에서 휴업 처리를 하고 이후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홍콩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특파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우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나온 두 번째 사망자. 홍콩에서 숨진 사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39살 남성이고 지난달에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홍콩 명보는 이 남성이 지난달 31일에 홍콩에서 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인 오늘 아침에 사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망자가 또 장기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홍콩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인근 창사를 거쳐서 다시 고속철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우한에 가서는 수산물 시장에 간 적이 없고 야생동물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게 홍콩 명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홍콩에서는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사는데 이 가운데 72살 어머니도 지난 2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우한 출신 중국인 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에 걸려 숨진 데 이어서 이번에 홍콩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네,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 아무래도 발원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우한 지역 상황이 특히나 심각한데 사망률도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망률은 1.18% 정도지만 우한은 이보다 4배나 높은 5.15%라고 보도했습니다. 후베이 지역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도 3.13%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게 CCTV 설명입니다. 관영 CCTV는 전염병 전문가인 중국 공정원의 리 란쥐안 원사의 말을 인용해서 우한에 지금 의료진과 물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망자가 하루에 5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이런 사망률이나 치사율 통계를 내는 것은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중증 환자도 2,788명이나 되고 이 중에 3분의 1은 또 위중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중국 공정원 리 란쥐안 원사는 저장성 같은 곳에서 의료진의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의 사망자를 먼저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제안인데요. 하지만 저장성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800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후베이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베이징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2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최근 한 병원에서 9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진 5명 그리고 환자 4명이 동시에 감염됐다는 것이 신화통신의 보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베이징은 오늘도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하고 대부분의 상점과 은행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대출을 하는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지역에 대해서 휴대전화나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이 연체가 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타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렇게 특파원으로부터 중국 상황 들어보셨는데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과 중국 고위급 방문을 언급하며 역지사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싱하이밍 신임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의 전염병 퇴치 노력을 강조한 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에 국한했기 때문인지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 근거해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말로 기자회견을 이어간 싱 대사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중 사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의 방한을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보내준 지원에 대해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줬다고 표현했고 최근 우한 체류 국민 철수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한국의 지지와 편의를 제공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교민 철수에 대해서 지지와 편의를 모든 힘으로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중 관계를 강조한 싱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더 이상의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와 한중 협력을 에둘러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위급 외교당국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무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이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방역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 또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챙기면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충북과 충남의 이시종, 양승조 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고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도 강화했다며 정부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듣겠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를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 생활에 지장을 줘서 소비 심리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여행객 발길도 끊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는 국민 경제의 부담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활로 확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위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신속한 재정 집행을 언급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고 과장된 공포와 불안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가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보 공유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양승도 지사와 이시종 지사는 각각 아산 방문 캠페인과 음성, 진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자국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생해서 확진 환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극동지역 국경 일부를 폐쇄한 러시아. 이번에는 자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Это позволит осуществлять депортац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если у них будет выявлена такая болезнь, и ввод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это изоляция и карантин. 이와 함께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모스크바의 셰레베티예보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2명 모두 중국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미국 내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최근 중국 우한을 다녀왔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2차로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한주재 영사관 직원과 그 가족 등 195명의 미국인을 전세기로 대피시켰고 이들은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 격리돼 생활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대응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16번 환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입니다. 지금 이 16번째 환자 같은 경우 우리가 특이점으로 본다는 건 중국 우한이나 뭐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 네네. 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 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하나씩 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태국에 다녀왔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 태국이 감염 경로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태국에서 중국인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태국에 마찬가지로 여행 온. 네. 어차피 태국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태국에 이 감염 전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태국에서 중국인이 감염시킨 2차 감염자, 즉 2차 감염자인 태국 분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그렇습니다.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감염원이 어디다, 단지 태국이라는 것만 특정해 있을 뿐 정확한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 중국인에 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우리가 네, 눈에 띌 만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으로 과거에 폐 질환을 앓으셨던 전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혹시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을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이 폐질환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거나 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아직 그런 소견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를 잘 들어갔고 치료한 과정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그 치료를 통해서 기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취재진 얘기로는 안정적인 상황인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일단 19일에
입국을 해서 25일부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무려 15일간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네네.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물론 이것도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 군데를 막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병원 위주로 다녔다 하더라도 접촉자 숫자가 꽤 많았을 텐데 네네. 어떻게 좀 관리가 그 되어야 점이 할까요? 좀 네. 역학기관에서도 조사기관에서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증상이 발현한 시점부터 감염력이 우선 크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고려하더라도 증상 발현한 시점 아마 25일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한 24일, 23일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동선, 경로와 접촉, 특히 병원이라는 건 또 다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의 이런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최대한의 급선무고 예. 그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서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당시에 그 2차 진료기관에 갔었거든요. 네네. 가는데 그 시점에서는 그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시점이 네네.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우한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네. 지역사회에 그래서 감염이 벌써 전파됐을 가능성, 이 경우처럼 그 부분을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가 우려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그 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 16번 환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15일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좀 동선을 같이 파악해야 되는 네.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가족에서의 2차 감염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에 다시 감염될 여부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가족에서의 감염 여부도 먼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접촉한 추가적인 접촉의 부분은 필요한지 안 한지 격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추후에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도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졸업 네네. 시즌,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대학가가 지금 비상입니다.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기도 한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학사 일정을 뭐 조정하는 거를 뭐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진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의학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요. 첫째 순서는 이 대학마다 있는 중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위부터 먼저 걱정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증상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든 대학은 각 그 대학마다 의료인이 그 의무실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런 의료와 안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의해서 또 보건의료 상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이쪽은 좀 늦게 하고 계약을 이쪽은 좀 더 늦게 하거나 아니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 대학별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가 모든 대학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 개강을 전체적으로 뭐 미루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을까요? 현재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내릴 만큼 어떤 증거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좀 들여다볼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단 입원 환자가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표현이 의학적으로 완치 단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네,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확진자가 치료 경과하고 퇴원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음성이 그것도 연달아서 측정에 2번 나오면 그 완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안도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상위 수준의 치료와 임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료에 대한 효과나 더 나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입원 환자분이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의료진이 실제로 이분이 퇴원까지 이 퇴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어제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기를 보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예, 메르스랑 다른 거는 네.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변종이 됐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첫 번째 케이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혹시라도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했던 그 퇴원 기준으로 지금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때와 다른 증상이나 다른 양상이 있을지 몰라서 예. 안전한 곳에 병원에서 더 완벽하게 체크해보고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게 모든 걸 체크받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더 좋은 신중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국내 그 확진 환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월 20일에 1번 환자가 확진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 시점으로 보면 이제 14일이라는 시점이 이제 다 온 건데 네네. 이 최대 잠복기 14일은 어떻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대 잠복기 14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까지 정보로도 대부분 역학적인 결과도 대충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복기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아마 얘기를 좀 예를 들는 게 좋을 텐데요. 중국 당국이 초창기에 20일경에 발표하기를 이 비주를 고려해서 2월 4일이나 5일쯤 되면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변경했죠. 어제 중국 당국이 앞으로 더 10일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역 대책이 그 당 1월 20일경 한 것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게 그럼 추가적인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이 계속 생기니까 다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예측을 하기엔 좀 섣부르고요. 왜냐하면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나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는 과거 메르스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예측을 했다가 그게 예측대로 안 되면 다시 이 부분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의혹이 막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방역 당국의 이 예측이나 이런 부분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신이 쌓이고 이런 방역 전반 시스템이 무너져서 원래 미국의 질병관리통제본부나 전 세계 이런 보건의 위해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섣부른 예측을 절대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예측인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도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데 그런 섭부른 초기 단계의 예측과 낙관론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건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좀 그 점은 말씀이시네요. 좀 얘기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뭐 취약한 사람이 뭐 남성이라든지 5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섣부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그 중국의 사례나 이런 거 놓고 보면 남자분들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연령도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 또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접촉을 하거나 전파가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외 활동 빈도가 높거나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손을 만지거나 이런 식의 해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과 같은 그런 성별 진짜 요인이거나 나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상 접촉이나 밀접이냐 상관없이 확진자랑 접촉이 있다면 모두 자가격리 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에게 어떤 지침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는 의사협회가 며칠 전에 자가격리 가이드령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 자가격리 대상자분은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공용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실이나 식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좋겠고요. 불행히도 그런 독립적인 공간을 쓸 수 없이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제 같이 공유해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되 다만 침구류만큼은 별도의 침구류를 사용해 주시고요. 또 개인 위생용품, 뭐 당연히 칫솔이든 수건도 별도로 사용해 주시고요. 세탁물과 이런 이 침구류를 세탁할 때는 이 다른 가족과 섞지 마시고 별도로 세탁을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접촉했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거나 액체를 이 헝겊이나 이런데 충분히 묻히셔서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의사협회가 배포한 자가격리 가이드 요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뭐 마스크 품귀 현상도 생기고 손 네.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이제 뭐 실제로 만드는 방법도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마스크를 이제 일회용을 계속 구하기 힘드니까 면 마스크를 잘 빨아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오죽하면은 그게 만들었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됐겠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필요하다면 그런 에틸알코올류가 들어가 있는 60% 이상 함유된 부분을 글리세린과 섞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뭐 전시 상태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빨리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보급이 되면 좋겠고요. 이 알코올류의 세정제는 원칙적으로 여기 밖에도 좀 있습니다만 바로 닦고 문지르고 다시 이거 손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물로 닦으면 안 됩니다. 아, 소독제 같은 네, 경우. 이건 예. 그냥 그렇게 바로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이 없어서 물과 비누로 닦으면 괜찮느냐? 당연히 됩니다. 다만 평상시보다 손을 좀 물에 흐르는 물에 20초, 30초 좀 많이 쓰시면은 네. 그 알코올류 세정제나 동일하고요. 손만 닦아도 되겠습니까? 손을 닦는 이유는 뭘까요? 입에 들어오지 말라고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외부에 외출하고 나오면 세수하시고 네. 이 칫솔질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여기 손에서부터 여기로 들어와서 이 폐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 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양치질도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SNS에서 또 물론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를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써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회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그 일회라는 거는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외출해서 몇 시간 정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이상 하시면 결국 거기에 바깥에서 공기가 여기 들어오면서 걸러지잖아요. 오염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 3일 되면 안 되고 빨아 쓰시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아 쓰면 그 안에 필터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필터에 필터링하는 효과가 없어져서 빨아 쓰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마스크 종류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증한 이 필터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거는 표시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KF라 써져 있고 80, 94, 99 써져 있습니다. 80 써도 괜찮은? 네, 80 쓰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게 다 일상에서 나오는 질문들인데 네, 맞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네, 아직 대외적으로는 감염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북한이 연일 사활을 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비상지휘부에 장관급 간부들을 투입을 하고 보건 인력 3만여 명을 투입해 주민 검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비상지휘부에 내각부처 장관급 이상 간부들을 투입하고 주민검진에 매일 3만여 명의 보건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봉수의 검역분과에서는 바이러스 유입 통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봉쇄와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외국인 관광 금지와 중국을 통한 입국자 격리 등 신속한 조치 덕분인지 북한은 아직 감염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한 보건의료 현실상 한번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을 우려해 고강도 방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북측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는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 협력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 상태에서는 우리 측 상황 그리고 북측의 진전 사항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거 북측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 치료제 50만 명분과 손소독제 등 우리 측 지원을 수락했고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와 15년 메르스 유행 시에는 개성공단의 열 감지 카메라 등 검역 장비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가짜뉴스 공방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몰아붙였고 또 한국당은 민주당 대표와 대변인을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이 싸울 때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체 무슨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싹쓸이하고 있어서 그리고 해외를 반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을 했고 1차분으로 지원한 수량도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와 사회 일각의 혐오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히 맞서고 또 자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말의 근거는 외교부 공문입니다. 외교부가 받은 공문에는 마스크 300만 장 등의 지원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가 제공하고 정부는 중국으로 공수하는 걸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무주군수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말한 겁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 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뭐들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이라며 정정을 요구했고요. 심 원내대표도 확인을 거친 뒤에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겠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정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70여 개국이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의로 한국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네.
자, 한국당 특히나 이 텃밭인 영남권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와 대구 경북 의원들의 회동이 있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 그중에서도 대구 지역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경북 지원 의원들과도 만납니다.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반발을 잠재우고 협조를 또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구 지역 의원들은 회동에서 황 대표에게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인위적인 TK 50% 물갈이론 등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인위적인 공천 배제, 즉 컷오프는 민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율에 매달려서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쳐내지 말고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는 압박인 건데요. 아무래도 경선은 이미 지역 기반을 다져놓은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려는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아주 정말 노고가 많으셔서 그런 당부와 또 격려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가 가끔씩 갖고 있는데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관심 가운데 하나인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여부는 이르면 내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천관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좌편향적 운동권 집권 세력을 끝내겠다면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은 봄이 시작한다는 절기상 입춘인데 절기에 맞지 않게 한방 눈에 한파까지 기승입니다. 퇴근길에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한파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그야말로 서울에도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등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한 눈이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내륙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전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한방눈입니다. 앞으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18시를 전후한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도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눈이 내리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오늘 퇴근길은 물론 내일 출근길까지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또 눈이 그친 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머무는 등 올해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강원도의 한파주의보를 한파경보로 강화하고 서울 등 중부와 남부 일부 내륙에도 한파주의보를 확대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겨울 한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삼성그룹의 2인자라고도 불렸던 최지성 전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최지성 전 부회장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미래전략실장을 지낸 최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과거 삼성 미전실 수장으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 그룹 내 2인자로 꼽혀왔는데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했던 장충기 전 사장도 오늘 오전 다시 불러 합병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그룹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지난달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검찰 인사발령 이후 삼성 합병 의혹을 지휘했던 차장검사는 교체됐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반부패 수사사부가 지난달 검찰 직제 개편으로 공판부로 전환된 뒤 경제범죄 형사부가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룹 2인자로 불린 최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반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경차가 부딪혔습니다. 경차가 다시 상가 건물에 부딪힌 뒤에 넘어지면서 운전자 56살 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후에 달아났던 승용차 운전자 62살 이모 씨는 1시간여 만에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쯤 대구 복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과거 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4명은 병원과 자가에 격리됐고 밀착 접촉자를 확인 중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환자는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환자들의 건강 상태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425명으로 또 급증했습니다. 하루 동안 후베이성에서만 64명이 숨져서 일일 사망자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체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콩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현지인이 사망한 것도 처음입니다. 국경을 전면 봉쇄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홍콩 의료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 대신 소모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원된 마스크 개수와 입국 금지 조치 국가수, 무주 군수의 소속을 두고 서로 가짜뉴스라며 자존심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 확인돼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 환자의 경우 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고 추가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42살 여성으로 과거 폐 기저 질환자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사는 16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19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인 25일부터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족 4명을 병원과 자가에 격리하고 밀착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오늘 새로 확진된 16번째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공문서에는 환자의 이동 동선뿐만 아니라 주소와 가족관계, 또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했습니다. 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입원 치료 중인 입원 환자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이미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했으며 24일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중국 체류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WHO 권고 위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회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리송 군축 담당 대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然而部分国家近来还是采取了一系列旅行和贸易限制措施，包括禁止过去14天内访问过中国的外国人入境，拒绝持有中国湖北发放护照的中国人入境，暂停发放签证，取消航班等。
这些措施与世卫组织的建议严重不符。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재차 중국의 이런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measures that unnecessarily interfere with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We call on all countries to implement decisions that are evidence-based and consistent.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정보 차단을 위한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협력도 소개했습니다. Combat the spread of rumors and misinformation. To that end, we have worked with Google to make sure people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see WHO information at the top of their search results. 이런 가운데 WHO가 이끄는 국제 전문가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의 국제 전문가를 보내기로 중국과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오늘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과 교역 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근거에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고위급 방문이 서로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하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명 공동체이고 역지사지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들에게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오후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학가의 불안이 작지 않다고 판단을 해 대학의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대학의 개강 연기를 강제하진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여부와 기간을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 확산 종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외에 서울과 경기, 충남북까지 4개 시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살아나던 소비 심리가 꺼지고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이 됐다며 계획대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경제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현지 진출 기업과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부품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정부가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짜뉴스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4개 광역단체장들은 역학조사관 파견과 자가격리 거부자 대응 등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고대로 일정을 조정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2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고비라는 판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6시간 안에 알 수 있는 진단시약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 제품 한 가지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검사법은 24시간 동안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확진 판정이 가능했지만 이 검사법을 이용할 경우 6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진단시약 제품은 7일부터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용 방역 마스크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료진이 쓰는 N95 마스크를 현재 170만 개 정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도에서 요청한 수요만큼 할당을 했고 추가 요청이 올 경우 즉각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有可能，因为在大便里头、在粪便里头已经发现了有携带者，这个粪便会不会传染？当然这个问题呢，我们还是值得高度警惕的。 네,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 사태 때 활약해서 중국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교수가 한 말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구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도 어제 대소변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바이러스가 과거 소변에서 24시간, 대변에서는 2일까지 생존했다는 점을 소개를 하면서 호흡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신종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소변 만질 일이 없는데 대수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는 습관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뚜껑을 안 닫고 물을 내리면 미세한 입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같은 화장실을 쓴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런 전파 경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질병인 만큼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화장실 이용 후에 손 씻는 것도 당연한데 은근히 잘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려면 개인 위생과 시민 의식과 함께 공중시설 관리도 중요한데요. 혹시 변기 뚜껑이 없는 화장실은 꼭 설치를 하는 게 좋겠고 또 소독과 환기도 평소보다 더 자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홍콩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의료계는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9살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현지인이 사망한 것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 출신의 44살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사망한 남성은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고속철도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발열 증상을 보여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입원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13번째 확진 환자인 사망자는 완포아 지역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지난 2일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최근 홍콩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전 부분 파업을 벌였던 홍콩 의료계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홍콩 공공의료 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을 3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렸으며 응급실 근무 의료진 등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I'm appealing to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this action that let's put the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the entire public health system above all other things. 앞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곳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모든 검문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홍콩 의료계의 국경 전면 봉쇄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폐를 공격해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약하면 폐 기능이 소실되거나 또 2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며 발표한 논문에 사망자의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에 달하고 절반 이상이 60대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폐를 직접 공격해 급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 환자는 박테리아, 곰팡이에 의한 2차 감염도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젊은 환자는 오히려 강한 면역력이 부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몸의 면역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면역체가 병원체만이 아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ARDS로 가는 그 단계에 되게 보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관여가 되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개인마다 염증 반응이 이제 좀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국내에서는 아직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환자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부품 공장이 폐쇄되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휴업에 들어간 쌍용차에 이어 기아차도 감산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사 실무회의와 공장별 대표회의 끝에 생산 공장 부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80% 이상을 중국 공장에서 수급해온 배선 뭉치, 즉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전장품의 기본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가 없으면 조립 자체가 어려워 아예 완성차 라인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생산이 어렵게 된 제네시스 차종 생산 공장인 5공장 1라인과 포트를 생산하는 4공장 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1공장, 다음 날에는 5공장 2라인과 전주 공장 등이 추가되며 7일에는 전 공장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재고량에 따라 휴업을 결정했으며 지난 주말부터 특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하루 생산하는 차량은 5,800대,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포함하면 7,000여 대입니다.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받기 때문에 휴업 기간과 재개 시점이 달라 현장 직원들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국내 공장 생산이 멈춰지는 초유의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생산 재가동 계획을 회사 측이 빨리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도 국내 부품 공장 등에서 부품을 확보하는 대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을 공유하는 기아자동차는 이번 주까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이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과거 삼성 미전실 수장으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 그룹 내 2인자로 꼽혀왔으며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린 최 전 부회장도 소환 조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아이오와주 코커스, 즉 당원 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조 월시 전 하원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이들 군소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여서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 예견돼 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아이오와 당원 대회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인기에 비춰 예상된 결과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의 불출마 선언을 냈던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제안하면서 창당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선교입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미 대학생이 돼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늘 그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미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좀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이 떠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우파를 앞으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당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사.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에 다른 생각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에 다른 생각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정계 은퇴라는 거 글쎄 무엇이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퇴라고 봐도 됐습니다. 이중 당적을 교사한 황교안 대표는 교사범으로서 페이퍼 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전 과정은 이렇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을 위반한 우왕태령과 관련한 문정권의 오락가락. 우리 당은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최대한의 고민이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에 태어난 야구 선수들은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한국 야구 황금 세대로 불렸는데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던 82년생 동갑내기들이 비장한 각오로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롯데를 대표하는 타자 이대호는 지난 시즌 부진에 빠지며 2군으로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라는 자존심을 구겼던 이대호에게 올 시즌은 특별합니다. 롯데와 맺은 4년 150억 원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개인 훈련으로 홀쭉해진 채 나타난 이대호의 모습에선 반등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루수로 꼽혔던 정근우도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대 교체 바람에 전 소속팀 한화에선 2루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줬고 급기야 2차 드래프트로 팀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올 시즌 LG의 새 둥지를 튼 정근우는 주 포지션이었던 이루수 복귀를 통해 화려한 부활을 꿈꿉니다. 매이닝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팬 여러분께 사랑받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은 뭐 어디에서 있든 똑같이 야구를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17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에 실패한 김태균은 1년짜리 단기 계약이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재평가를 받은 뒤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김태균은 동갑내기들에게도 힘을 내자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동기들이 잘하고 또 이 프로야구에서 뭔가
더 모범이 되고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2년 화이팅 한번 할까요? 왕년의 황금 세대들에게 스프링 캠프는 부활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입니다. 절치부심 끝에 돌아올 82년생들이 올 시즌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 시즌 흥행 열기가 뜨거운 프로농구에선 SK와 DB, 인삼공사가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 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을 몰고 가던 최준용이 상대 선수와 부딪혀 쓰러진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밀 진단 결과 왼쪽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돼 무려 2달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치료와 재활에 8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빨라야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 경기 차로 선두 그룹을 뒤쫓고 있는 SK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전가드 김선영도 전날 경기 도중 오른손등이 골절돼 3주 이상 전력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SK는 포워드 안영준마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시즌 중후반 전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인삼공사와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공동선두로 올라선 DB 역시 부상 변수의 울상입니다. 슛을 던지고 내려오던 허웅이 발목을 다치며 이번 주 원정 2연전에 결장하게 됐습니다. DB는 백업 가드 김태술이 빠져 있는 데다 윤호영과 김현우 등 주축 선수들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오세근과 변준영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인삼공사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라운이 발목을 다쳐 벤치로 물러났는데 다행히 단순 염자로 진단됐고 8일까지 경기가 없어 더 이상의 전력 누출은 피하게 됐습니다. SK와 DB, 인삼공사가 펼치는 역대급 선두 경쟁에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 경기에서 축구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대회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중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회를 주최한 더 페스타는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이 늦게 도착해서 경기가 1시간가량 지연됐고 특히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 원을 배상하라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목록입니다. 오늘 판결이 난 사건은 소송인단이 가장 적은 2명이었죠. 남은 사건들은 소송인단 규모 자체가 훨씬 큽니다. 세 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5,500여 명의 축구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중앙지법의 소송이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열었고요. 5,000명 가까이 참여한 소송은 다음 달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또 프로축구연맹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도 있죠. 소송 전체 규모는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판결은 소송 규모는 작지만 처음으로 더 페스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담당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 불이행 내지는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논리가 나머지 다른 재판에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의 대동소이하게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떤 흐름이라든가 판결의 어떤 취지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 외국인 선수 펠리페와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이 각각 4라운드 남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펠리페는 남자부 4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에서 총 30표 중 19표를 얻어서 같은 팀 동료 노재욱과 나경복을 제치고 개인 통산 3번째 영예를 안았습니다. 펠리페는 4라운드 득점 부문 3위, 공격 성공률 2위를 기록하며 팀의 9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 양효진은 기자단 투표 30표 가운데 19표를 받아서
GS 칼텍스 이소영과 현대건설 이다영을 제쳤습니다. 양효진은 4라운드 5경기에서 득점 5위, 공격 성공률 2위, 블로킹 1위를 기록했고 지난달 27일에는 5,449점을 기록하며 여자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봄의 시작답지 않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북서쪽부터 다가오면서 현재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엔 눈발이 더 굵어지겠고요. 밤 사이엔 전국 곳곳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서부와 전북, 경북 서부와 제주도에 1에서 최고 5cm로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20cm, 또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10cm의 폭설이 올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 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눈이 그친 뒤 내일 아침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산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무려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 파주 영하 13도, 서울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와 광주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대전 0도로 중부 지역 영하권에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졸업식 취소에 개강 연기에 대학가 소상공인들도 한숨이 깊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김호준 기자의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